나이가 들수록 다리 근육이 쉽게 지치고 종아리나 발목이 자주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지는 경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순한 노화라기엔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심해지는 증상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이 불편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체내 콜라겐 부족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나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과 혈관벽까지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은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 다리는 쉽게 붓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힘이 빠지게 됩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속 구조를 유지하는 힘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콜라겐을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영양제나 알약 또는 비싼 크림에 의존하지만 사실 진짜 해답은 아주 평범한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 중에는 콜라겐을 직접 보충해주거나 몸속에서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8가지 음식은 다리와 관절을 되살리는데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8가지 음식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다리가 다시 가벼워지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연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회복식, 바로 뼈국물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깊은 맛의 국물이 단지 맛있는 추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다리와 관절을 회복시키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끓인 뼈국물 한 컵에는 피부와 인대를 탄탄하게 유지시켜주는 콜라겐 타입 1과 3, 관절 윤활에 도움이 되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조직 회복을 돕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까지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콜라겐 재생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복합 영양소가 하루 한 끼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내 노인의학영양연구소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8주간 뼈국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피부 탄력이 52% 증가하고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은 34% 감소했으며 일상적인 움직임 또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 MRI 검사에서는 연골 두께가 실제로 증가한 참가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뼈국물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뼛속 깊은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의 뼈나 방목한 닭뼈를 사과 식초와 함께 약불에서 18시간 이상 천천히 끓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육수가 냉장 보관 시 젤리처럼 굳어진다면 바로 그 속에 콜라겐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콜라겐이 필요할 때는 복잡한 보충제보다 먼저 한 컵의 따뜻한 뼈국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는 몸에 가장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회복을 선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뼈국물 한 컵이 다리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다면 몸속 깊은 곳에서 콜라겐을 더 잘 만들어내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해왔던 식재료, 바로 간에 있습니다. 간은 예로부터 보양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지만 특유의 향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간이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간에는 비타민 A, 구리, 아연, 그리고 글리신이라는 4가지 핵심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4가지는 콜라겐이 몸속에서 실제로 생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글리신은 콜라겐 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이며 구리와 아연은 콜라겐을 안정화시키고 효소 반응을 도와줍니다. 2022년 발표된 노인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량의 간을 섭취했을 때 혈중 콜라겐 활성 수치가 평균 1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수치만이 아니라
피부 처짐과 무릎 부종, 다리 저림 증상까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간을 섭취할 때는 처음부터 많이 먹기보다 소량씩 다진 간을 찌개나 볶음 요리에 살짝 넣거나 통밀 토스트에 얇게 펴 바르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작은 양으로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간 한 조각이 몸속의 콜라겐 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간처럼 콜라겐을 잘 만들어주는 재료가 있다면 이제는 몸이 그 콜라겐을 가장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직접 채워주는 음식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디저트의 재료로만 알고 계시는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은 동물의 뼈, 피부, 연골에서 얻은 콜라겐을 열로 가공한 형태로 단백질 구조가 이미 잘게 분해되어 있어 소화가 약해진 고령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우리 몸의 콜라겐 구조 중 약 70%를 구성하는 세 가지 아미노산,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이 그대로 들어있는 순수한 콜라겐 공급원입니다. 2020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매일 10기계 젤라틴을 섭취했을 때 8주 만에 피부 보습력은 45% 증가, 관절 뻣뻣함은 22% 감소, 그리고 종아리 근육 탄력은 38%나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 개선이 아니라 걷기와 균형 잡기에 도움을 주는 신체 회복의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젤라틴은 가루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마시거나 커피나 차에 섞어도 좋습니다. 혹은 과일과 섞어 간단한 건강 젤리를 만들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단, 시중에서 판매되는 달콤한 젤리 간식은 인공색소와 당분이 많아 오히려 콜라겐 대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젤라틴은 손쉽고 꾸준하게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별한 조리 없이도 매일의 습관 하나만으로 관절과 근육, 그리고 피부까지 부드럽게 회복시켜주는 조용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젤라틴처럼 몸속에서 잘 흡수되는 콜라겐이 있다면 이제는 콜라겐 그 자체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는 예전에는 고급 요리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관절 통증과 다리 부종으로 고민하는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회복식의 핵심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소의 대퇴골이나 양의 정강이 뼈 안에 들어있는 이 젤리 같은 조직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등 조직 재생에 필요한 성분들이 자연 그대로 농축된 원천입니다. 2019년 국내 류마티즘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8주 동안 골수 육수를 주 3회 섭취했을 때 관절 유연성이 36% 향상되고 다리 부종은 평균 4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연골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조직 내 수분을 붙잡아 회복을 촉진하는 콜라겐 복합체의 덕분입니다. 골수를 섭취할 때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센 불에 구우면 콜라겐 구조가 쉽게 파괴되므로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워 젤리처럼 녹아나온 골수를 그대로 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 식초를 살짝 넣고 12시간 이상 끓여 만든 골수 육수를 하루 반 컵씩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고 조용한 한 컵의 골수 육수가 다시 계단을 오르며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뼈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 영양소를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뼈와 조직 깊숙한 곳에서 회복을 돕는 골수가 있다면 바닷속 작은 생선 하나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크기가 작고 생김새가 평범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이 작은 생선은 몸 전체를 위한 콜라겐 식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어리는 껍질, 뼈, 연골까지 모두 통째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들에는 콜라겐 타입 1과 3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타입 3 콜라겐은 혈관 탄성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이 탄탄해야 산소와 영양소가 다리 끝까지 원활하게 전달되고 그래야 통증이나 붓기 없이 걷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국내 임상영양학회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일주일에 3번 정어리를 섭취했을 때 말초 순환이 19% 개선, 발목 부종이 10주 만에 27%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어리를 더 맛있게 즐기려면 통밀 토스트에 올려 먹거나 샐러드에 넣고 레몬즙을 뿌려도 좋습니다. 만약 비린 맛이 걱정된다면 조리 전에 레몬즙이나 생강물에 살짝 담가두면 냄새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면 콜라겐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정어리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다리 저림과 무거운 느낌을 줄이고 혈관 건강과 신경 기능까지 되살리는 작지만 강한 바다의 선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정어리처럼 작고 소박한 식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동안 건강에 해롭다고 오해받아 괜히 멀리했던 음식들 중에도 진짜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닭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껍질을 보면 가장 먼저 벗겨내 버리곤 합니다. 기름지고 몸에 안 좋다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닭껍질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콜라겐 타입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귀중한 부위입니다. 여기에 엘라스틴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까지 더해져 피부 탄력은 물론 관절과 인대의 유연성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2년 국내 임상실험에서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주 3회 닭껍질을 포함한 식단을 섭취했을 때 12주 만에 콜라겐 밀도가 평균 31% 증가, 무릎 꺾임이나 발목 붓기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걸을 때 중심 잡기가 쉬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덜 힘들었다는 실제 반응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닭껍질은 튀기지 말고 약한 불로 천천히 로스팅하거나 채소와 함께 끓여 국물로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기 대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그대로 보존하는 조리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껍질 하나가 다리 통증과 붓기를 줄여주고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왔던 그 부위가 어쩌면 우리 몸이 가장 기다려온 회복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닭껍질처럼 우리가 간과했던 재료에 회복의 힘이 숨어 있다면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특별한 조합을 통해 콜라겐 생성을 더 강력하게 도와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두 가지가 바로 파파야와 달걀 노른자입니다. 먼저 파파야는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으로 많은 분들의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사실 이 과일의 진짜 가치는 파파인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에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해 아미노산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덕분에 몸속에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파파야는 비타민C도 풍부해 콜라겐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023년 국내 노화영양학회 임상실험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12주간 매일 파파야를 섭취했을 때 피부 탄력이 33% 증가하고 하체 통증도 28%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했을 때 효과가 더욱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식품은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오랫동안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노른자에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글리신과 프롤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숙 상태로 조리하면 이 아미노산들이 잘 보존되며 익힌 시금치나 방울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의 도움으로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파파야와 노른자는 각각 다르게 작용하지만 서로를 도와 콜라겐 회복의 속도를 높여주는 최고의 짝꿍입니다. 아침 식단에 이 두 가지를 조심스럽게 더해보세요. 몸이 그 변화를 분명히 기억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파파야와 달걀 노른자처럼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들도 있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8가지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식재료는 다르지만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을 향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리의 부기를 줄이고 관절과 근육을 회복시키며 몸속 콜라겐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쳤던 뼈 국물, 간, 젤라틴, 골수, 정어리, 닭껍질, 파파야, 달걀, 노른자. 이 8가지 식품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60세 이후 점점 약해지는 하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해도 부담이 없고 조리법만 잘 활용하면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궁합이 맞는 식재료와 함께할 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회복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몸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식탁에서 하나의 재료라도 바꾸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냉장고 속에는 어쩌면 다리와 관절을 위한 해답이 이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냉장고 속의 작은 변화가 몸의 회복을 이끌 수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8가지 음식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콜라겐이 점점 줄어드는 나이 이후에도 다리와 관절을 지켜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 뼈국물을 아침에 따뜻하게 마시거나 간을 조금 곁들인 찌개를 준비해 보거나 샐러드 위에 삶은 달걀을 하나 더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신발이 더 편하게 들어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며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들이 쌓이면 다시 걷고 싶은 길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 회복의 재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닌 자연의 식재료들이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다리 저림, 붓기, 관절 뻣뻣함 등으로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회복의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꼭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당신의 다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